안녕하십니까. 월간조선 박기석입니다. 오늘은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더불어민주당이라고 했을 경우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대다수가 아마 이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더불어만진당이다. 더불어만진당이란 표현은 뭡니까?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의 성범죄에 대해서 비판하는 표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더불어범죄당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건 또 뭡니까?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이 각종 범죄 혐의를 받고 있고 그중엔 또 기소된 자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불어범죄당이라는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송영길의 전당대회 의혹, 돈봉투 살포 의혹 이런 것 때문에 더불어봉투당이다. 이런 조롱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행태를 보면은 이런 어떤 우리 국민들의 비판, 우리 국민들의 정서 이런 거를 알면서도 이제 그걸 스스로 인정하는 걸 넘어서 우리 국민들을 향해서 아주 당당하게 그래서 뭐 어쩌란 얘기냐 이렇게 되묻는 것 같은 그런 행태를 계속 보이고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28일 경향신문이 단독 해가지고 더불어민주당이 신계륜과 전병헌의 복당을 허용했다 이런 기사를 보도를 했습니다. 신계륜과 전병헌 그 이름만 들어도 벌써 이 사람들이 대체 누군가 이렇게 가물가물 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여러분들의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서 제가 이들의 과거를 한번 읊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들의 복당이 어떤 의미를 갖는가? 이들의 복당을 허용한 더불어민주당은 과연 공당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가? 과연 이 당은 우리 국민들의 어떻게 보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계륜 1992년도에 서울시 성북구 을 지역구에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해서 당선됐습니다. 1992년 노에 이제 처음으로 국회에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93년도에는 어떤 걸 했느냐면 국회의원으로서는 뭐 처음으로 아마 후원회를 열었다고 합니다. 후원회를 만들었는데 그때 당시에 후원회장이 장하성이었다고 합니다. 이 후원회를 결성하고 그 다음에 공개 모금 행사를 하고 왜 합니까 이거? 아 나는 깨끗한 정치를 하겠다. 나는 뭐 이렇게 국민들 앞에 투명하게 정치를 하겠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공개 모금 행사를 하고 그 정치자금 내역을 갖다가 공개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화제를 모았던 인물인데 이 사람이 1992년 6월 국회에 들어오자마자 민주당 내에서 이런 모임을 발족을 했습니다. 뭐냐면 깨끗한 정치 실현을 위한 모임. 여러분들 여기서 말하는 깨끗한 정치가 뭐겠습니까? 돈 안 받는 정치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이 모임의 구호가 뭐였냐면 비리성 자금 받지 않기. 그러니까 한마디로 나는 신계류는 돈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너무나도 깨끗한 사람이고 나는 이렇게 정치를 하겠다고 국회에 들어오자마자 이렇게 나름대로 선언을 하고 그거를 이제 코스프레였는지 연기였는지 아니면 진심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뭐 공개 행사 이런 걸 했다 그겁니다. 자기가 정치 자금을 어떻게 썼는지. 그런데 이 사람이 2002년 당시 이제 대선 과정에서 이 노무현 캠프에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아주 활발한 활동을 했는데 그 이전부터도 몇 안 되는 친노로 분류됐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2002년 11월 달 대부업체 굿머니로부터 그 대표로부터 3억 원을 받은 다음에 2억 원을 돌려줬습니다. 3억 원을 받았다가 2억 원을 돌려줬습니다. 나머지 1억 원 있지 않습니까? 이 1억 원은 어떻게 했느냐? 5천만 원은 영수증 처리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5천만 원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됐느냐? 그리고 그 업체 이사로부터 또 500만 원을 추가로 또 받았습니다. 이 사실이 2004년 3월 달에 드러났고 검찰이 이거를 불구속 기소를 했습니다. 지금 같으면 어떻게 될지 이 사람을 과연 공천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한데 공천이 됐다고 하더라도 그 공천을 취소를 하고 다른 사람을 공천하는 게 아마 우리 국민들의 상식일 것 같은데 이때 당시에 2004년도 4월 총선을 앞두고 있던 열린우리당은 이 신계륜의 공천을 취소하지 않았고 신계륜은 선거에 나가서 당선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2년 뒤에 신계륜은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아서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2006년 2월 10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신계륜에 대해서 대법원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그리고 추징금 5,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그 선고한 원심을 확정 판결했습니다. 그래갖고 이 형이 확정됨에 따라서 신계륜은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그리고 피선거권도 5년 동안 제한됐습니다. 피선거권이란 건 뭡니까? 선거에 나가지 못한다. 너는 공직 후보자 자격 자체가 없는 자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됐던 상황인데 이 사람이 2008년 총선에서 또 서울시 성북구 을에 출마를 하려고 했습니다. 당시에 통합민주당은 이 사람한테 공천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반발해서 나갔습니다. 탈당을 한 다음에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어떻게 피선거권 5년 동안 제한됐던 사람이 바로 그 2년 뒤에 총선에 출마할 수가 있느냐 라고 궁금해하실 수도 있는데, 너무나도 당연하게도 이 사람은 몇 안 되는 친노, 아주 진성 친노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6년 8월 달에 노무현 당시 대통령이 안희정, 여태수 등 이 노무현의 소위 말하는 개국공신 내지는 창업공신, 자기의 최측근들을 갖다가 사면 복권할 때 신계륜도 사면 복권으로 대상으로 올려가지고 그거를 정치적 부활의 길을 터줬습니다. 우리 국민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의 권한을 그렇게 행사하는 게 과연 타당한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데, 원체 오래전 일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시 국회의원을 하게 됐습니다. 이 사람이 17대, 19대 국회의원까지 했는데, 2015년 6월 8일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라고 있습니다. 이 이사장으로부터 이런 청탁을 받았습니다. 원래 이 학교 이름이 서울종합실용직업학교였는데 여기에서 직업을 빼고 예술로 바꾸도록 하는 법률 개정을 해달라는 청탁을 받았습니다. 그 대가로 2013년 9월부터 2014년 5월까지 현금 5천만 원과 상품권 500만 원어치를 받았다는 혐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검찰이 기소를 했습니다. 1심은 뭐라고 판단했느냐? 이 신계륜에 대해서 뇌물 수수액 2,500만 원만 유죄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징역 2년과 벌금 2,500만 원을 청구했고, 2심에서는 그 2,500만 원에서도 1,000만 원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1,500만 원에 대해서만 징역 1년에 벌금 1,500만 원으로 이렇게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2017년 7월 11일 대법원은 이를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사람은 또 다시 이제 뇌물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그겁니다. 그전엔 정치자금, 이번엔 뇌물 이겁니다. 전병헌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전병헌, 문재인 청와대에서 첫 정무수석 비서관을 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 전에는 뭐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다, 더불어민주당이 아니라 새정치민주연합인가? 이 민주당 쪽 원내대표도 하고 그런 중진이었는데, 이 사람이 국회의원으로 있으면서 특히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미방위 소속으로 있으면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롯데 홈쇼핑과 GS 홈쇼핑 등이 총 5억 5천만 원을 한국 e스포츠협회에 기부 후원하도록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한국 e스포츠협회, 여기는 전병헌이 회장이었고, 이 당시에는 또 2015년 당시에는 아마 명예회장인가 아마 그랬을 텐데, 어쨌든 자기하고 관련 있는 단체에 이렇게 후원을 하도록,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예? 이재명 성남시에서 성남FC로 기업들이 후원을 했다. 요거에 대해서 지금 말이 많지 않습니까? 이거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혐의를 받았는데 1심에서는 뇌물수수 정치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징역 5년에 벌금 3억 5천만 원, 추징금 2,500만 원, 그리고 직권남용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2심에서는 롯데 홈쇼핑에서 방송 재승인 청탁과 함께 e스포츠협회에 후원금 명목으로 3억 원을 전달하게 한 제3자 뇌물죄, 요거에 대해서는 1심과 달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단 롯데 측에서 500만 원 상당의 기프트 카드를 뇌물로 받은 혐의, e스포츠협회 자금 5,370만 원을 횡령한 혐의, 정치자금 2천만 원을 위법하게 받은 혐의는 유죄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천만 원, 업무상 횡령죄에 대해서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를 했습니다. 2021년 3월 11일, 얼마 안 됐습니다. 불과 2년 전에 대법원에서는 이 원심 판결을 확정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신계륜은 정치자금법 위반, 그 다음에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이 혐의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사람이고, 이 전병헌 같은 경우에도 뇌물, 정치자금법, 횡령 이런 것들로 유죄를 받은 사람이다 그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갑자기 지금 이 시점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복당을 허용한다? 이게 과연 우리 국민 정서에 맞는 얘기입니까? 맞는 처사입니까? 더군다나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아까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송영길의 전당대회 의혹, 송영길의 돈봉투 살포 의혹, 이런 것들이 제기된 이래 우리 국민들의 분노가 지금 팽배하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송영길이 자기가 당선될 목적으로 또는 송영길 캠프 인사들이 송영길을 당선시킬 목적으로 당내 인사들에게 돈 봉투를 금품을 살포를 냈다 이런 의혹이 제기됐고 상당히 그걸 입증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의심을 너무나도 하게 만드는 그런 녹취록 같은 것들이 이미 공개된 상황에서 그래서 더불어민주당 향해서 더불어 봉투당이라는 이런 비난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불법 자금 이런 것들로 이런 의혹들로 인해서 당 지지율이 이렇게 떨어지는 그런 상황에서 이런 뇌물수수 전과자 내지는 정치자금법 위반 전과자들을 갖다가 더불어민주당이 복당을 허용한 행태를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그걸 어떻게 평가해야 되겠습니까? 이들이 지금 왜 하필 이때 이런 짓을 벌였겠습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했지 않습니까? 그걸로 인해서 온 언론 지명이 도배가 되어 있는 그 상황을 틈타서 우리 국민 시선이 우리 국내 이목이 다 거기로 가 있는 상황을 틈타서 지금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의 수석대변인 권칠승 의원은 뭐라 그랬냐? 이 사람은 문재인 정부 때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까지 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 사연됐기 때문에 형 자체가 없던 것이 됐다. 당원 자격을 제한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했습니다만 정말로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사면이란 건 뭡니까? 형벌을 면제하는 걸 뜻합니다. 형벌을 면제한다고 해서 그들이 지은 죄, 그들의 전과까지 없어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들의 범죄 경력을 조회를 해보면 여전히 이들의 과거에는 서류상으로는 뇌물, 정치자금, 입법 위반, 그 다음에 전병 같은 경우에는 횡령까지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거를 우리 국민들이 지금 기억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면을 했다고 해서 그들이 지은 죄 자체가 사라지는 게 아닌데 그들의 전과는 여전히 남아있는데 우리 국민들의 기억 속에서도 그들의 전과, 그들의 죄목은 여전히 남아있는데 당원 자격을 제한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는 이 더불어민주당 수석 대변인의 주장에 대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더군다나 더불어민주당은 21일 날 22대 국회의원 선거 공천 규정을 갖다가 개정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여기에서도 어떤 식으로 이제 자처를 했냐면 21대 국회의원 선거 공천 규정보다 도덕성 측면에서 이걸 뭐 강화를 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자처를 했고 이게 마치 더불어민주당이 뭔가 변화를 시도한다는 듯한 식으로 각종 언론 매체들이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영상으로 한번 지적을 한 바도 있습니다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도덕성 기준이 강화됐다. 그래서 내실과 무관하게 겉으로나마 공천 규정 개정하면서 도덕성을 강조했기 때문에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자는 그 시기와 상관없이 공천 심사를 배제한다.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렇게 바꾼 이유가 뭐겠습니까? 심지어는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이재명 대표조차도 1차적으로는 아웃시킬 수 있는 그런 룰을 만든 까닭이 뭡니까? 도덕성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도덕성을 강조해놓고 그렇게 해놓고선 지금 와서는 뇌물수수 전과자들을 이런 식으로 받아들인다? 그것도 국민 관심이 다른 데가 있을 때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이래서야 공당이라고 자처하는 제1야당이라고 자처하는 더불어민주당이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이래가지고 민주당이 민심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애초부터 더불어민주당이 민심을 잡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테지만 어쨌든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총선을 앞둔 마당에 인재를 영입해도 모자를 파네. 그런 노력을 우리 국민들한테 보여도 부족한 상황에서 이런 범죄 전력을 가진 이들에게 당의 문을 열어줘 치고 한편으로는 도덕성을 운운한다면 그거야말로 양두구육 아니겠습니까? 이준석이가 좋아하는 양두구육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과연 이준석이라는 사람은 갑자기 어떤 비판을 할지 궁금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한마디도 안 할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이런 더불어민주당의 행태를 보면 과연 더불어민주당은 민심을 얻으려고 지금 하는 정당인가? 더불어민주당은 정말 윤석열 정부를 비판할 자격 자체가 있는 정당인가? 여기에 대해서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의견은 어떠십니까? 오늘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